근데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딱 열고 스텝이 나오잖아. 이 스텝을 밟고 딱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차랑 다른 높이에서 느끼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걸 느끼려면 9천만 원. 안녕하세요. 2차 저차 으차 김승환입니다. 저는 지금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브랜드 그리고 자동차 출시 쇼케이스에 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GM이 우리를 더 이상 국산 완성차 업체로 보지 말아라. 우리는 엄연한 미국 브랜드고 수입차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 차다운 게 뭔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요. 그 이후로 처음 열리는 행사가 오늘입니다. 지금 새로운 차를 가지고 왔는데 기존에 GM이 가지고 있던 쉐보레라던가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GMC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신차를 공개했어요. 우리 수입차야 선언한 이후에 처음으로 보이는 행보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걸로 갖고 왔겠죠. 얼마나 대단한 차를 갖고 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GMC라는 브랜드는요, 제너럴 모터 커머셜 혹은 제너럴 모터 트럭 컴퍼니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100년을 훌쩍 넘긴 자동차 브랜드예요. 대형 SUV나 트럭에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인데 지금 갖고 온 차도 트럭입니다. 이름은 시에라인데요. 전면에서 볼 때는 웅장한 SUV가 떠오르는 모습이지만 옆으로 가서 보면 긴 몸통을 지나서 이렇게 트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무빙 보셨죠? 차가 일단 굉장히 길고요. 높이도 높습니다. 제 키가 지금 178cm인데 어때? 나보다 큰가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 이 차의 높이는 1950mm니까 195cm인 거예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 대부분보다 키가 크고요. 차 길이는 5m가 넘습니다.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차 중에 이 차랑 가장 비슷한 차 떠올려 보면은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렉스턴 스포츠 칸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 사실상 비교하기 어려운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의 폭이나 높이 면에서는 렉스턴 스포츠보다 10cm 이상 크고요. 차 길이로만 봤을 때는 60cm 이상 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배기량인데요.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2L 엔진을 달고 있는데 이 차에 탑재된 엔진 무려 6.2L입니다. 사실상 생긴 것만 비슷한 거지 전혀 다른 차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차랑 가장 비슷한 걸 보면 쉐보레에서 공개했던 타호나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있는데요.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같은 차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바디온 프레임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차 프레임은 에스컬레이드나 타호랑 같고요. 그 위에 뚜껑을 SUV가 아니라 이렇게 픽업 트럭으로 해놓은 거죠. 같은 플랫폼을 공유했더라도 이 차만의 특징인 트렁크 먼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트렁크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안에 보시면 굉장히 길쭉하죠. 처음 상태는 이렇게 GMC라는 로고가 굉장히 강렬하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 자동이에요. 근데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 차 윗부분의 절반만 열립니다. 물건을 올릴 때 트렁크를 다 여는 게 아니라 위에만 올려서 적재할 수도 있고요. 딱 열었을 때 진짜 좋은 건 이렇게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돌아가서 보시면 트럭이라면 물건을 싣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긴 물건을 실었을 때 뒤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리고 다시 올려보면요, 아래에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아래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 전체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있는데 제가 올라가 볼게요. 근데 너무 높네. 아까 위에 버튼을 누르면 아까는 받침으로 쓰이던 그게 계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밟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계단이 생각보다 높네요. 차 크기가 큰 만큼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요. 성인 남성 178cm 남성이 머리를 대고 누웠을 때 발 약간 튀어나오는 정도니까 이 발판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여기서 텐트를 쳐놓고 자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차다 보니까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스텝 밟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발로 살짝 탁 누르면요, 뒤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발로 밟고 트렁크를 밟고 짐을 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이 차가 남성을 위한 차다, 여성을 위한 차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이 차는 지금 기능적으로 봤을 때나 이게 작동하는 방식을 봤을 때 남성을 위한 차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트렁크를 올릴 때도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고, 차를 오르름에 내림에 있어서 발판들도 굉장히 높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을 위한 차라는 게 굉장히 명확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차만 봤을 때는 GM이 미국타운 차가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게, 크고 무겁고 힘세고 남자다운 차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던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GMC를 들여왔다는 건 앞으로 대형 SUV 그리고 픽업 트럭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또 읽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전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큰 차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스포티지를 보면 예전에 산타페 크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가 계속 커지다 보면 이런 큰 차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다만 이런 픽업 트럭은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GM에서는 국내에서 픽업 트럭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또래 아니고 저희보다 조금 더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상용 트럭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일반적으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점 편한 차를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단이 인기가 많아졌는데, 또 경제가 더 발전하면서 아웃도어를 즐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SUV 인기가 또 커졌죠. 그런데 경제가 또 발전하면서 즐기는 아웃도어의 종류도 늘어나고 장비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픽업 트럭이 유행할 시대가 됐다 라고 GM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길에서 픽업 트럭 돌아다닐 때 보면요, 예전처럼 짐차 같다는 이미지보다는 뭔가 저 사람 레저를 즐기나 보다, 조금 삶에 여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차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 일을 할 때 좋다 라는 느낌보다는 오토바이라던가 수상 스키, 캠핑용품 같은 것들을 넣어 다니면서 레저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차라는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납 공간 외에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면부를 보면은 이미 출시돼서 거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타오와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이 전면부 커다란 그릴에 붉은색으로 큼지막하게 박힌 GMC 로고입니다. 멀리서 봐도 저거 GMC 차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악당들 차, 카체이싱 할 때 퍽퍽 박으면서 가는 차들로 굉장히 이 빨간색 로고가 인상이 깊은데, 우리나라에는 검은색 로고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검은색으로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 옆에 투명하게 뭔가 유리막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저녁이 되면은 뒤에서 하얗게 불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검은색 로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이것도 또한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GM에서 밝히기로는 이거 한국에 출시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면 다른 차에 연결해서 차를 끌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도 튼튼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다른 차를 연결해서 끌거나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사이드 스커트가 나와서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차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 발판이 없으면 사실상 성인 남성도 그냥 올라오기에는 부담스러운 높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짝 문을 닫았을 때 높이감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최근에 타호 시승을 했었는데요. 이 차가 타호랑 프레임도 같고 차 높이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타호 시승했을 때의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 차를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어지간한 트럭이나 버스 기사님들이랑 눈높이가 맞아요. 그만큼 차체가 굉장히 높이 떠 있습니다. 다만 앞부분에서 특이한 느낌을 주는데요. 대시보드가 이만큼이나 튀어나와 있는데 운전자석에 앉았을 때 대시보드랑 거리감을 상당히 느낄 수 있어요. 이 의도적으로 운전자석을 뒤로 빼놓은 모습인데, 이게 엔진룸을 열어보면 엔진이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워낙 커서 이 안쪽까지 침범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들이 조금 더 뒤로 올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운전자석도 뒤로 배치된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엔진이 너무 커서 공간을 침범하고 낭비했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엔진을 조금 가운데 쪽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핸들을 돌릴 때 조향 감각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이유도 들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GM답지 않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GM차, 미국차 하면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잘 발전하지 않는다, 옛날 거 그대로 간다, 이런 불만 자주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봐도 굉장히 널찍하게 돼 있죠. 지금 화면이 꺼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게 디스플레이는 아니고요. 디스플레이는 여기 요 구석부터 요 구석까지입니다. 그래도 13인치는 가뿐히 넘을 것 같은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면서 보기에 시인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계기판도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건 시동 버튼, 굉장히 디자인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보통 동그라미 원형으로 시동을 켜는 경우도 이렇게 켜니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구나. 보세요, 디스플레이 굉장히 넓고요. 최근에 나오는 GM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미국에서는 구글한테 내비게이션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핸드폰에 연동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화면이 굉장히 커서 지도를 보면서 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 이쪽에 이게 지도를 볼 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괜한 공간 낭비니까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버튼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현대나 기아였으면 이거를 디스플레이로 처리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버튼들 하나하나 아날로그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게 미국다운 거야, 우리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 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아래 버튼들은 더 직관적이에요. 레버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좋아 보이네요. 기어봉 디자인도 특이합니다. 시에라 기어봉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뭔가 항공기를 조정하는 것 같은 큼지막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한 손에 아주 묵직하게 들어오겠네요. 이 차는 전면부나 후면부, 또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GMC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핸들에는 데날리라고 써놨습니다. 데날리는 시에라의 최상위 트림 이름이 데날리인데 뭔가 트림에서 자부심을 주고 싶은 건지 여기에 GMC도 아니고 시에라도 아니고 데날리를 적어놓은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등급하면 여기 프리미엄 이렇게 써주는 느낌인 거잖아요. 뭔가 트림에서도 자부심을 주고 싶었나 봐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 문 쪽에도 데날리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 차의 스피커는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GM 차들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도 그렇고요, 타호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시에라까지 모두 보스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차는 시동에 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음향을 확인할 수 없지만 GM차의 보스 오디오 간에도 성능 차이가 꽤 나거든요. 다음 시승 때는 오디오 성능까지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차에는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것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자리로 넘어와 봤는데요. 무릎 공간 보이시나요? 앞자리에서도 지금 무릎 공간 상당히 여유 있었다라는 포지션으로 있었는데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무릎 앞에 길이를 세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릎 공간이 넓다고 편한 건 아니잖아요. 딱 앉았을 때 차급이 굉장히 높고 비싼 차인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뒷자리가 불편한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트럭 형태를 지닌 차들의 공통적인 승차감인데요. 픽업 트럭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다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차의 절반가량이 트렁크인 거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좁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건너온 픽업 트럭이 시에라가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쉐보레 콜로라도가 있어서 그걸 탔을 때 차 크기에 비해서 뒷자리가 이렇게 좁아라는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탔을 때 좁다는 느낌은 아닌데 뒷자리가 서서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살짝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이 무릎 공간을 줄이더라도 이거 의자를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했으면 더 편하게 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열선 시트 기능이라던가 에어벤트가 있어서 뒷좌석에서 춥거나 더울 일은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가격은 9,33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500만 원짜리 모델도 있는데요. 사실상 같은 옵션의 같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형적인 디자인 몇 가지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가격은 9,330만 원인데 디자인 변화를 주면은 9,500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차가 워낙 크니까 그 정도 가격
뭐 납득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높은 트림만 들여온 거라서 우리는 9,330만 원이라는 선택권밖에 없다는 게 살짝 아쉬운 경우긴 합니다. 자, 그런데 GM이 이 차를 소개하면서 이 차의 컨셉을 얘기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99%는 강한 물음표를 던질, 그러나 1%에게는 가져야만 하는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광고 모델도 딱 나오는데 그 연진이 남편 있잖아요. 딱 우리나라의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차,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 짐차가 아니라 레저를 즐기는, 그래서 적은 패키지로도 고수요층을 확실하게 공략하겠다는 느낌인 거겠죠. GM에서 밝힌 이 차의 정확한 타겟층을 보면요, 40대에서 50대 성공한 남성이라고 했는데요. 자, 성공한 남성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중요한 정보입니다. 연비는 공인 연비가 6이 나옵니다.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연비 6, 뭐 그게 크게 불만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GM의 새로운 브랜드 GMC, 그리고 GMC의 첫 차 시에라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GMC의 경쟁 상대로 지금 지프라던가 랜드로버를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입 SUV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 지프가 있었고 또 랜드로버가 있었는데, GMC는 그 사이에서 커다란 대형, 초대형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세그먼트 포지션을 차지하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중요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짚어보면요. 첫 번째, 이번에 GMC라는 브랜드가 새롭게 론칭이 됐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차 수리할 때 전용 리프트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카센터에는 그 리프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선 이 정도 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일단 GMC에서 마련해 놓은 곳은 전국에 40곳이라고 하니까 좀 고치기 어렵거나 수리가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GM에서는 이번에 시에라를 출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차가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무상으로 픽업해 가고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해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소모품 같은 거 5가지는 계속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GMC 시에라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차 시승 행사할 거라고 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